안녕하세요, 이사원입니다. 오늘은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외관을 간단히 보자면 그냥 아반떼와 별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디테일한 차이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일반인의 입장으로서 딱 봐서는 없어요. 원래 예전엔 하이브리드면 블루 드라이브 이런 거 달아줬던 것 같은데 사이드에 여기는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아무튼 근데 아반떼가 진짜 도로에서 보이면 눈이 한 번 더 갈 정도로 디자인이 잘 나오긴 했죠. 외관에서 점수 까일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반떼 하이브리드. 아마 이 차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장거리나 차를 많이 타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테슬라 형님이 개떡상하긴 했지만 전기차는 아직 좀 에바인 것 같고 코나나 니로 같은 SUV는 싫고 세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하이브리드 하면 일본 차인 캠리, 프리우스 하브를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는 현대기아차도 이제 도요타, 혼다와는 다른 방식의 하이브리드 기술을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반인 입장에서 사실 하이브리드를 사는 이유에 좀 의문이 드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딱히 하이브리드 차를 타본 적은 없지만 왜 굳이 몇백만 원을 웃돈을 주면서 하이브리드를 살까 싶었죠. 아반떼의 경우에도 하이브리드가 내연기관 아반떼보다 약 500만 원 정도 더 비쌉니다. 물론 연비는 좋아요. 이게 렌트카인데도 지금 보면은 연비가 한 20 정도 나옵니다. 일반 내연기관 차가 10 정도 나온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절약하는 돈이 많아야 10만원 정도거든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면 1년에 120만원 정도라고 하면 대충 계산하면 4년은 타야 뽕을 뽑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세금 혜택 같은 것도 계산하면 좀 더 단축될 수는 있겠죠. 이제 그 500만원 정도면 치킨이 250마리입니다. 네, 1년 내내 먹을 수 있어요. 닌텐도 스위치 12개를 살 수 있습니다. 예, 젤다 존나 재밌습니다. 이번 추석에 젤다밖에 안 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사실 하이브리드는 연비로 내가 이득을 보겠다라는 생각은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안 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물론 또 이 발끝 신공 이게 오지게 해가지고 연비를 막 30 넘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의 발바닥에 센서 달리시는 분들이죠. 이런 경우에는 차가 대단한 게 아니고 이 본인이 정말 뛰어난 테크니션인 거죠. 하지만 이제 저는 인생을 좀 덜 피곤하게 살자는 의미에서 그런 거는 딱히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까 세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하이브리드를 사실 거면 빨리 사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2021년까지 개소세를 100만원 한도로 감면하고 있고 취득세의 경우에는 현재는 90만원인데 21년부터는 지금 시점으로 한 3달 정도 남았죠. 50만원으로 감면 혜택이 줄어듭니다. 이거 혜택 적용할 때는 차를 계약을 할 때가 아니라 차가 출고될 때의 시점으로 아마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 차가 지금 신청하고 만약에 3달 뒤에 나온다 하면은 이 혜택을 이제 다 받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알아보시는 게 좋고, 아무튼 그러면 하이브리드를 왜 사냐 라고 하신다면 제가 타보고 느낀 것은 이 전기 모터로 인한 안락함, 편안함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주차장에서 나올 때 시동 켜고 제가 잠깐 얼탔는데 그게 저도 내연기관 차에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시동 켜진 건가? 라고 순간 헷갈리고 엑셀을 밟아도 아무 소리 없길래 제가 사이드가 잠겨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속에서는 전기 모터, 그러니까 EV 모드로 가니까 조용했던 거죠. 이게 상당히 좀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뭔가 미래 자동차다 이런 느낌? 사실 저는 자동차 하면 막 엔진 소리 팍팍 들리고 해야 막 뭔가 이 아드레날린 치솟으면서 이렇게 좋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확실히 타봐야 좀 느낄 수 있는 게 조용하고 이게 쫙 미끄러지듯이 윙 하면서 나가니까 이게 기분이 또 되게 좋더라고요. 조용하다는 느낌 자체가 내연기관 차 중에 정숙한 차와는 느낌이 아예 다릅니다. 애초에 소리 자체가 전기음 살짝 나는 거 말고는 안 나니까요. 이 느낌이 되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EV 모드에서 가속이 올라와서 엔진이 개입될 때 그 시점에 이제 이질감이 들지 않냐라는 것인데, 뭐 사실 이질감이 들긴 합니다. 아니, 이질감이 당연히 들죠. 소리가 안 났다가 엔진음이 들리는데 안 날 수가 없죠. 그런데 저는 뭐 느낌이 뭐야 느낌 존나 이상해 뭐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엔진 이제 켜졌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거는 한번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뭐 이 정도입니다. 제 생각에 뭐 이질감은 딱히 신경을 안 쓰셔도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EV 모드가 꽤 오래 갑니다. 물론 계속 전기 모터로만 가면 배터리 방전이 빨리 되긴 할 테지만요. 제가 알기론 이 현기차의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드로 주행할 때 배터리 충전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병렬식 하이브리드의 특성일 거예요. 아무튼 저는 EV 모드가 저속에서만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차 뺄 때 한 20km, 30km 정도에서만 그렇게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프로그램이 속도에 맞춰서 뭐 이루어지진 않았겠지만 제 체감상 시속 한 60km 정도까지는 EV로 계속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든 점 중에 하나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 이 죄책감이 없어요. 사실 내연기관차는 이제 달리다가 앞차가 서거나 혹은 빨간불이 켜졌을 때 브레이크를 꽉 밟잖아요. 예를 들면 시속 60km에서 밟는다고 하면 시속 60km로 내달리는 엔진의 힘이 이제 브레이크가 타이어를 꽉 조이면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로 다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내가 연료 넣을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이건 낭비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좀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돈을 버리는 느낌도 좀 들고요. 저는 이렇게 좀 신경이 쓰이는데 하이브리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왜냐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회생제동으로 그 힘이 뭐 발전기로 가는지 뭐 모터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축적이 됩니다. 에너지 낭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축적된 힘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EV 모드 돌릴 때 그 힘이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브레이크로 인한 이런 잔잔한 스트레스가 없게 됩니다. 주행 느낌을 보자면 출력은 105마력이고 추가로 이제 모터의 힘을 환산하면 43마력 정도입니다. 공도를 달렸을 때 느낌은 뭐 일반 아반떼랑 저는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월등히 좋네 뭐 이런 생각은 딱히 안 들었어요. 미션은 6단 DCT인데 이 DCT가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하이브리드 특성에 맞게 이제 연비에 좀 초점을 맞춰서 CVT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DCT는 이제 이게 운전의 재미를 위한 건데 스포츠 모드로 놓고 달리면 뭐 나름 재밌습니다. 사운드도 이게 제가 가상 사운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뭐 꽤 좋았어요. 하지만 하이브리드 사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운전 재미를 위해서 뭐 이 차를 뭐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CVT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제 가끔씩 고속도로 달릴 때 이제 좀 달릴 만한 상황이 오기도 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는 이제 뭐 리어 서스펜션이 토션빔에서 멀티링크로 바뀌었다 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 뭐 구매 포인트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제 소비자들이 토션빔 하면은 저희가 또 SM6에 또 대여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학을 띠는 경향이 있어서 뭐 이렇게 멀티링크로 하이브리드는 바꿔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제가 사실 앞자리만 타봐서 좀 체감을 잘 해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제 생각엔 차라리 뒤에 토션빔을 넣고 차값을 좀 깎아주거나 이제 좀 소재 뒤에 실내에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소재에 좀 더 투자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내를 바로 보면 이렇게 시동을 켜면 보시는 것처럼 엔진음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계기판에 보시면 뒤에 배터리에만 불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를 보시면 이게 10.5인치인데 말리부 차주 입장에서 이런 큰 화면은 좀 부럽습니다. 디스플레이에서 중요한 건 이제 터치 반응 속도인데 뭐 이전에 현기차가 그랬듯이 반응성은 뭐 보시는 것처럼 빠릿빠릿합니다. 네, 그리고 공조장치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때 계기판 변하는 이 이펙트가 되게 좋네요. 역시 실내는 현기차가 짱. 그리고 저는 이 무드등을 저는 처음 봤는데, 아, 이거 제 차에도 무드등 넣을 걸 그랬어요. 이게 분위기를 정말 확 바꿔주네요. 좀 고급차 느낌도 들고, 이제 야간에 드라이빙 할 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보시는 분들은 이제 다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으시니까 옆자리 이제 보조석 태워서 같이 드라이브 하면 분위기 정말 확 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이제 감성충들은 이게 구매하실 때 넣는 것을 조심스럽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생각보다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